등비급수의 활용의 마지막 활용 점정. 네, 프랙탈 해보겠어요. 프랙탈 페이지가 82페이지입니다. 프랙탈이 활용의 일부분이에요. 네. 프랙탈이 뭘까요? 말뜻이 프랙탈. 프랙탈은 어떤 일정한 규칙의 그림이 반복되는 걸 의미해요. 그 그림의 크기가 이제 패턴은 똑같은데 크기가 계속 변화하면서 단지 비슷한 모양이 반복되는 걸 넘어서 그 어떤 그림 그거의 이제 다음 패턴의 그림이 각각 일정한 규칙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전 그림의 크기의 절반이 됐다면 그 다음 그림은 절반의 절반, 절반의 절반의 절반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으로 그림이 반복되는 걸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이 프랙탈은 어, 어, 무한 등비 급수가 사용이 됩니다. 무한 등비 급수. 이런 프랙탈 문제는 기본적으로 발문이 되게 길어요. 한글이 거의 뭐 영어 지문급이야. 왜냐면은 이제 그 그림, 복잡한 그림을 설명하는 만큼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림이 아무래도 되게 복잡해 보이다 보니까 좀 무섭게 생겼어요.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왜 등치 이렇고 막 이렇게 보스 레이드목 같이 생겼는데 마음은 소녀 감성인 애들 있잖아요. 막 꽃 화분에 물 주고 그런 친구들 있는 것처럼 프랙탈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최적화된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사전 빌드업 설명을 먼저 하자면요. 그 최적화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중개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중개자 ANC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 ANC는 아무나 개나 소나 잡는 게 아니라 기능이 있어요. 중개자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 구해야 될 넓이는 아니야. 근데 내가 실제 대체적으로 넓이를 많이 구하는데 그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그 SN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데이터여야 돼요. 이를테면 원의 넓이를 계속 더해 나가는데 원이 반지름 같은 녀석들 내가 실제 구해야 되는 그 목적 값을 어, 구하기 가능한 그런 데이터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상대적으로 그 다음 그림과의 어떤 규칙성을 파악하기가 쉬워야 돼요. 규칙성.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굳이 저런 중계자를 안 두고 SN 갖고 그다음 도형의 넓이가 뭐 넓이가 3분의 1이 됐다, 2분의 1이 됐다, 이게 몇 배가 됐다라는 걸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AN의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AN의 도움을 받는 대신에 걔는 결국에 SN은 아니기 때문에 넓이 SN은 아니기 때문에 SN과의 관계식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넓이들을 1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급수를 시키면 그게 원하는 이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복잡한 이제 표시의 그림의 통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그 바로 예시 문제 들어가면 5번을 들어가 보죠. 지금 화면에는 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 네 여기 있는 요 부분 이, 이 4분원을 잘라낸 만큼에 해당하는 요 부분의 넓이들을 싹 다 이제 더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제 말을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보죠. 자, 저 녀석의 도형은 사실 친숙하게 생긴 도형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에서 저 4분원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내가 이 원의 한 반지름의 길이를 AN이라고 놔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패턴의 그림이 반복이 되는데 다음 패턴의 그림에서 한 변의 길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N 플러스 1로 둘 수가 있죠.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SN과의 관계. 저 AN을 이용해서 SN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이 부분의 넓이, 노란색의 넓이 SN은 AN의 제곱에서 AN의 제곱 파이를 한 건데 그거를 4분의 1 한 것을 빼주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 저기 표현되는 게 맞죠?
얘를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은 AN의 제곱으로 묶어줘서 1-4분의 파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느냐? 넓이란 녀석은 AN의 제곱에 비례하네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곱에 비례. 어. 자, 제곱에 비례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 네네. 그러니까 그 말뜻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비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학생 한 명당 3만 원씩 주기로 했어. 학생 한 명당 3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럼 학생이 2명이 되면 내가 쓸 돈은 6만 원이겠고 3명은 9만 원. 요렇게 이 두 수의 관계에서 얘가 3배가 되면 얘도 3배가 되는 거를 이제 비례라고 하는데 이제 넓이 같은 경우는 그 비례하지 않죠. 예를 들어 두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1대 2의 비율을 따르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1대 4의 넓이가 네, 되죠. 왜냐? 밑변도 2배가 되고 높이도 2배가 되니까 넓이는 1대 4의 비율을 띄우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자, 이런 건데 다시 말해서 AN이 2배가 되면 넓이는 4배가 되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제곱의 비례.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SN과의 관계를 표현했으면은 이제 AN 플러스 1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 때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자, 근데 가만 보면 요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뭔가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넓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n번째 항을 갖고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아는 이런 방식의 생각을 우리가 수학원에서 뭐라고 배웠죠? 맞아요. 이게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귀납적 정의.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마치 함수처럼 A에는 블라블라블라 식이다. 뭐 B에는 블라블라 식이다. 이렇게 함수처럼 식을 주는 방법도 있는 반면 초항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의 정보. 자, 그러면 초항을 가지고 두 번째 항을 걸 수 있겠죠. 두 번째 항을 갖고 세 번째 항을 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전염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열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수열의 진압적 정의라고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프랙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소개하는 저 중계자를 등용한 방법은 결국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였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 보시죠. 자, 그러면은 AN과 AN 플러스 1 관계를 알고 싶을 때, 그 관계를 드러나게끔 하는 기하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거를 찾는 게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SN 간의 관계를 찾는 거랑, 초항을 찾는 거는 다 어렵지 않아요. 자, 요게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 때 그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그 관계를 알기 위한 기하적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자, 요 빨간색 삼각형을 보시죠. 첫 문제니까 제가 간단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거를 보시면은 요 길이가 AN 플러스 1이었죠. 이 대각선의 길이 뭔가요? 자, 힌트. 그냥 AN이잖아요. 요게 AN이었으니까. 그쵸? 아, 그러면은, 자, 요 녀석들이 그 무슨 삼각형이에요? 얘가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직각이잖아요. 네, 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AN 플러스 1에다가 이제 루트 2를 곱하시면 AN이 나오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AN 플러스 1과 AN은 그 무슨 관계냐면 루트 2분의 1을 하면 그 다음 번째가 나오는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요 녀석과 이 두 녀석이 이제 있으면 됩니다. 답을 내기 위해서. 음. 자, 이 녀석은 그 초항이 어떻게 되죠? 자, 초항은 가장 끝에 거의 넓이로서 그때 AN이 몇이었죠? 문제에서 4라고 주어져 있어요. A1은 4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넓이기 때문에 S1을 구해야 되고 S1은 여기다가 A1을 대입했을 때
요 계산을 한 값이죠. 근데 얘가 4죠? 그럼 얼마예요? 16 빼기 4파이거든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16 빼기 4파이가 첫 번째 요 녀석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니까 두 번째를 잘 봐보시죠. 공비가 몇인지를 봐볼게요. 공비. an이 an 플러스 1로 넘어갈 때 루트 2분의 1분의 1배를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저 변의 길이들의 관계가 아니라 넓이의 관계예요. 따라서 이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반영해주면 얘가 루트 2분의 1배가 됐을 때 저 녀석은 제곱비인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r분의 s는 그 어떻게 되죠? 1-r분의 이 초항을 넣어주시면 되니까 자 보세요. 여기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번분수하면 곱하기 2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32 빼기 8파이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감은 오시죠? 아직 딱 한 마디 듣고 바로 풀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아래 조금 더 어려운 발전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자, 포인트가 AN을 잡아서 중계자를 하는 거였어요. 자, 몇 번에 봐보시자면 발전 151번 한번 봐보실게요. 자, 이렇게 한글 글씨 발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발문이 참 개같이 많은데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장이나 말이 있을 거고 좀 덜 중요한 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모든 그 패러그래프는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 트랙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넘어가는 그 규칙.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고 했었죠. 그럼 보세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이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면서 생성되는 A2, B2, C2 얘네들이 있죠. 그 녀석이 등장하는 발문이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A2 그런 말 없다가 여기 처음 등장했네요. 그래서 저거를 왜 중요하고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1, 5원과 선분 B1, BC1이 만나는 점을 각각 그러니까 그 B2C2는 이제 이 큰 원과 만나는 점이래요. 걔네를 갖고 또 이 삼각형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그런 직거리를 반복을 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원이나 부채꼴 같은 그런 그 원유의 그림이 나오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저 중계자로 반지름을 잡으시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에서 어떨 때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행동 강령이 딱 100%인 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지름을 잡으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반지름이 굉장히 좀뭐 보시면 좀 많이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꼭 제가 모든 사례를 다 살핀 건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확실하게 그런다는 게 보여져요. 자, 여기서도 또 그림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원이 차지하는 거를 제외한 요 영역들 하나만 색칠해 볼게요. 여기 있는 주황색의 영역들의 넓이를 연쇄적으로 더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의 넓이를요. 자, 그러면 AN을 내가 이 원의 반지름을 세워볼게요. 그럼 반복되는, 자, 그리고 이게 이런 류의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을 두 개를 주거든요. 얘는 초항구하라고 주는 문제고요. 이건 그림 이제 연쇄적인 거 보여주잖아. 규칙 찾으라고 이런 그림 주는 거거든. 이게 두 개씩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원래 이게 수능에서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한 문제였거든요. 거의 무조건 출제되는. 근데 그게 무슨 또 공정한 수능이다 해갖고 작년 수능부터 약간 공시가 됐어요. 요거 이제 안 내겠다. 요거하고 또 이제 뭐 저기 그 삼도국 막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자, 요걸 이제 AN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내가 이 그림을 쓰는 이유 내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황색의 넓이인
SN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SN을 구하기 위해서 AN으로 구해야만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가 30도, 30도입니다. 여기가 120도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여기가 30도죠. 1대 루트 3대 2죠. 1대 루트 3대 2.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길이를 2AN이라고 둘 수 있는 거 이해되시겠나요? 여기를 2AN이라고 둘 수 있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어. 자, 그러면은 또 재밌는 점이 자, 요렇게도 또 이제 1대 루트 3대 2거든요. 자, 요거 좀 잠깐 확실하게 하고 가면 자, 여기가 30도예요. 여기가 이제 접선의 성질상 90도면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요게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내렸다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여기가 60도고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30도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얘기할 게 많은데. 얘는 이제 프랙탈은 그 기본적으로 도형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에서 배웠던 2학기 때 배웠던 그 도형의 성질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돌아가서 도형을 다시 학습하고 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잠깐 빌드업 강의를 이제 해주려고 합니다. 잠깐 보시죠. 자, 1대 루트 3대 2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의 길이가 이제 루트 3분의 2AN인 거 아시겠나요? 3분의 2AN. 비례식 익숙한가요? 비례식도 익숙하지가 않죠. 잠깐 비례식 보겠습니다. 자, 종윤이하고 이제 쌤이 이제 어떤 모험을 떠나서 보물을 발견하면 쌤이 8을 가져가고 종윤이가 1을 가져가기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발견한 보물의 가격이 980만 원이네. 와우. 자, 그러면 이제 약속대로 비율대로 돈을 나눠야죠. 그때 이제 비례식을 써야만 하는데 제가 비례식을 쓰는 원리를 잘 보도록 해보세요. 자, 980만 원은 우리 둘이 함께 합한 몫이죠. 다시 말해서 98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바로 9가 될 겁니다. 980만 원의 비율인 9를 나눠서 취소시켜 주세요. 단위 비율에 대한 실제값을 보여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그 실제값에 대한 비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8의 비율을 가져가기로 했기 때문에 8을 곱해주시면은 이게 내가 가져갈 몫이 나오게 됩니다. 1을 곱해주시면은 종윤이가 가져갈 몫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비례식을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냐면은 왜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N이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루트 3입니다. 이 녀석의 비율은 2입니다. 그래서 루트 3으로 나눠서 2를 곱하는 그런 게 한 큐에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잔잔바리 잡기술입니다. 계속.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바깥 삼각형의 넓이는 자, 저 곱해주면 루트 3분의 4AN이 됩니다.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곱하고 나누기 2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원의 넓이를 빼줘 볼까요? 자, 요게 반원이라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반땡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N의 제곱 파이를 2등분한 거를 빼주시면은 주황색의 넓이 SN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보세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반원의 넓이 뺀 거예요. 네, 네, 뭐. 자, 그럼 얘도 역시 AN의 여기 AN 제곱 빠졌고요. 자, AN의 제곱으로 묶어주시면은 루트 3분의 4 빼기 2분의 파이 네. 자,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다? AN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관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요. 자, 그 반드시 기하적으로 AN과 AN 플러스 1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아까는 어떤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죠. 자, 여기서는 그 만남의 광장이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 길이가 다음 원의 반지름인 AN 플러스 1이고요. 요 길이가 이제 AN입니다. 생각할 시간에 한 30초 정도, 1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그 만남의 광장은 여기입니다. 어, 바로 만남의 광장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네, 여기입니다.
이 빨간색 길이를 AN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AN 플러스 1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자, AN 플러스 1로 좀 표시를 해보면 AN 플러스 1로 표시를 해보면 네. B2, C2요. AN 플러스 1로 이제 요 길이를 표시를 해보면 AN 플러스 1의 2배인 거 이해되시겠죠? 근데 AN으로 표시를 해보면 쓱 돌리면 반지름 AN이더라. 네. 네, 따라서 그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인 거 이해되셨죠? 자, 근데 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AN끼리 이제 2분의 1을 곱해서 다음 게 나오는 관계면 실제 공비는 몇이에요? 네, 그래서 제곱을 비례하니까 4분의 1이죠? 1-R분의 자, 초항 요거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자, 초항은 몇이죠? 그 여기서 B1, C1이 8이라고 했어요. 네, 요렇게가 8입니다. 근데 그걸 AN으로 표시하면은 2AN, 2AN, 4AN이 8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따라서 이제 첫 번째는 2가 되겠죠. 2를 대입해 줍니다. 자, 그럼 조금 지저분한 식이 나올 텐데요. 요거 번분수로 계산해 볼게요. 자, 요거 4분의 3이니까 곱하기 3분의 4로 고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 4 곱하기 루트 3분의 4 빼기 2분의 파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 보시면 네, 좀 숫자가 지저분하긴 한데 자, 요거 마이너스 2파이 되고요. 루트 3분의 16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3분의 8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요거는 유리화까지 해주시면은 그 원래는 3루트 3분의 64가 나오는데 위아래 루트 3 곱하시면은 자 9분의 64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돼서요. 답이 3번에 있죠. 네, 3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봐보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2번인데요. 발전 문제 2번. 자, 여기서도 발문을 보시면 자, 그림이 먼저 보이죠. 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가 엇갈려 있는 그림이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때 이제 등장하는 점이 A2, B2, C2, D2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 있는 여기 저주를 제일 잘 봐야 됩니다. 자, 문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길이가 세로가 2, 가로가 3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3등분이 된대요. 3등분이 A1부터 각각 뭐 EF라고 하고 저 이제 점을 정의 내리는 거죠. 색칠해서 그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 색칠이 좀 보이죠? 네, 여기 나비 모양으로 그 나비 모양의 넓이를 이제 다 더하라는 건데 자, 그 다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여기 안쪽에 있는 요 삼각형에 사각형이 2대3의 비율로 접하게끔 네, 그런 패턴으로 그리기를 이제 반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아래 번째 색칠되어 있는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네, 그걸 이제 계속 그 넓이를 싹 다 더하라는 거예요, 결국엔. 자, 그래서 자, 요런 경우 중계자로 AN을 어떤 녀석을 설정하는지 뭐 지금 앞에 이제 푼 흔적 때문에 다 나와 있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원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결국 한 변의 길이를 이제 할 건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계자로 바로 비례상수를 AN으로 잡은 겁니다. 비례상수. 비율이 2대 3이라는 거는 실제 길이가 2하고 3이라는 게 아니죠. 어. 아까 이제 쌤이 예를 들어 800만 원을 가져갔어. 조현이가 100만 원을 가져갔어. 그러니까 비율이 8대 1이라는 게 8만 원, 1만 원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제 값으로 만들어주는 비례상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2대 3이니까 2an 이렇게 잡고 3an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3등분이 됐으니까 각각의 이제 2등 저기 an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등분이 되니까. 네. 자, 저렇게 잡으시면은 가장 처음에 했던 그 SN을 구해보죠. 넓이. 자, 저 SN은 이제 나비 모양으로 넓이가 독특한데요. 여기 있는, 자, 이거 밑변, 요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이제 2an의 제곱에서 an의 제곱인데, 거기서 여기 있는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되죠. 자, 이 녀석의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자, 높이. 높이는 힌트를 드리자면 그 비율 그 배분이 또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연두색의 길이가 몇이죠? 2an이죠. 그 2an을 나눠 갖는 거예요. 뭐 몇의 비율로? an, 3an. 1대 3의 비율로. 저런 게 이제 나는 여러 번 풀어보고 이제 푼 거를 준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한 번에 보이는데 처음에 풀 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셔야 빨리 보입니다. 많이 하셔야 빨리 보여요. 비율이 1대 3이죠. 자, 1대 3의 비율로 저 2an이라는 파이를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비례식 한번 불러보세요. 자, 바로 시험. 내가 요 녀석의 높이 얘를 알고 싶거든요. 저거를 구하는 식을 한 줄로 딱 담백하게 불러보세요. 그 식의 과정이 좀 보이게끔. 2an에다가 몇을 곱하면 되죠? 네. 네, 정답입니다. 4분의 1입니다. 자, 2an이 차지하는 비율은 4입니다. 1대 3이니까 그 1대 3을 다 합한 녀석이잖아요. 그걸로 나눠주시고 내가 알고자 하는 1의 그 실제값을 알고 그러니까 4분의 1 하시면은 높이가 2분의 an입니다. 따라서 내가 빼줘야 되는 녀석은 4분의 an의 제곱입니다. 삼각형의 내비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띠게 됩니다. 역시 또 an의 제곱을 비례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초항까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초항이 여기가 2하고 3이었고 여기가 1이니까 an이 1일 때예요. 그래서 초항 즉 S1은 4분의 3인 거 이해되실까요? an이 1이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별 두 개. an 플러스 1로 넘어가려면 an과 이제 어떤 관계를 띠고 있는지 이 녀석을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도형에서의 만남의 광장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도형이나 어떤 변이나 여기서는 이제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형광펜으로 표시한 저 부분이 바로 만남의 광장입니다. 네? 맞는데요? 요거 2하고 3이잖아요, 길이가. 그럼 여기가 1, 1, 1이잖아요. 그러면 A1이 1이잖아요. 그때 1을 대입한 건데? 응, 응. 응. 이게 쌍이죠? 요거 얘기하신 거죠? 네, 요렇게. 되셨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나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 게 아니에요. 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했다면 이거는 왜 더했어? 하고 빼줘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나는 일단 요것만 구했어요. 어, 밑변 an 곱하기 높이 2an. 그래서 an의 제곱. 되셨나요? 근데 그게 쌍쌍바니까 네, 2분의 3 됐고요. 자, 그럼 다시 그 만남의 광장으로 가볼게요. 자, 보시죠. 그 지금 어, 네, 요 변의 길이를 이제 an과 an 플러스 둘 다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자, 여기가 이제 AN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가 2AN이잖아요.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이해되시겠나요? 네. 그래서 요 길이하고 같아요. 그쵸? 그쵸? 네네네. 네, 그쵸? 그러면 음, 우리가 아까 이 높이 구했잖아요. 음, 높이를 구했는데 오케이. 자, 일단 AN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제가 요 길이가 아까 몇이었죠? 2분의 AN이었잖아요. 요게 2분의 3 AN이죠.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요 빨간색의 길이 3 AN이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AN 플러스 1은 요 길이죠. 네. 그 길이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 요 길이가 아니라 그 AN 플러스 1. 자, 그 다음 녀석의 비례상수니까 여기가 2AN 플러스 1이죠. 되셨나요? 응. 그러면은 여기 2대 3이니까 요렇게가 3AN 플러스 1이죠. 되셨나요? 여기가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AN 플러스 1이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2, 3, 2니까 7A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저렇게 도형 안에서의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AN으로 표시하면은 3AN이고요. AN 플러스를 표시하면은 이제 여기가 2AN 플러스 3AN 플러스 1이니까 요거 2, 2, 2, 2, 그다음에 3. 그래서 7. 오케이? 어. 자,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 자, 그래서 AN 플러스 1은 7분의 3의 이제 AN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9땡 구하는 거 해볼게요. S는 1 마이너스 49분의 9분의 오케이? 제곱 오케이? 수항이 2분의 3이다. 이거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49분의 40이니까 40분의 49 해주시면은 요거 80이겠고요. 요거 147. 네, 요게 정답입니다. 숫자가 예쁘게 설계하기도 힘들고 더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게 조금 까다로운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실까요? 그래서 저기 안타깝게도 150번은 그 규칙을 찾기가 되게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해 보실게요. 자, 여기서는 이 정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구하는 거라서 한 변의 길이를 AN으로 잡을게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 AN 플러스 1로 잡으세요. 자, 내가 말한 SN은 이제 요거 하나짜리입니다. AN의 제곱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원리가 이제, 자, 근데 여기 2등분 하는 거니까 여기 1대1로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요거 2배. AN 플러스 1은 이제 AN의 절반입니다. 그럼 끝난 거죠. 자, OP의 길이가 여기 OQ의 길이가 1입니다. 여기는 2분의 1이겠죠? 초항을 조심하셔야 될 게 초항이 4분의 1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좀 많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네, 초항이 4분의 1입니다. 요 1을 대입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1-r분의 요거니까 네, 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요거 2번을 같이 봐보고 좀 넘어가 볼게요. 요게 좀 길어진 감이 있어서 뒤에 걸 좀 보고 끝내긴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 이제 2대1로 이렇게 자른다라는 건데 자, 이것도 조심히
잘 보세요. 초항 갖고 낚시하는 경우 이 겉에 있는 사각형이 초항이 아닙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어. 자, 그래서 요거 2대 1이죠. 비례상수를 내가 중계자 AN으로 놔볼게요. 어. 그리고 이런 중계자 이런 거는 내가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거든요. 다른 또 어떤 설명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난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AN이기 때문에 여기도 AN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삼각비가 어떻게 돼요? 여기 1대 2잖아요. 이 1대 2, 1대 2잖아요. 1대 2대 루트 5죠. 자, 비례식 세워볼게요. 2AN에 여기 3AN 플러스 1 같아지려면 1대 2대 루트 5니까 2로 나누고 루트 5를 곱하면 되죠. 자, 이렇게 관계가 되게 쉽게 나옵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루트 5 AN입니다. 자, 이거 루트 9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저기 그 정사각형의 넓이들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SN은 어떻게 되나요? 3AN의 제곱이니까 9AN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초항인데 초항이 여기다가 이제 3변의 길이가 이제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3분의 1이고 3분의 2잖아요. 그쵸? 어. 그 AN을 가지고서 그 3분의 1이 초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AN, 2AN이라고 해서 3분의 1이 그 A1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 사각형의 넓이 얘부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가 3분의 1이에요. 자, 요거 피타고라스 직접 쓰기 힘들겠죠. 여기 쓰기 힘들 때는 비례식을 비율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1대 2대 루트 5죠. 됐어요? 그럼 비율을 이용해서 3AN을 구해보시면은 3AN은 어떻게 되죠? 3분의 1에다가 1대 2대 루트 5니까 루트 5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A1은요, 요거 A1. A1은 9분의 루트 5입니다. 자, 그럼 해보죠. S1은 그래서 9분의 5입니다. 네. 자, 따라서 S는 1-R분의 초항이 9분의 5 R도 9분의 5네요. 자, 9분의 4 그래서 4분의 5가 됩니다.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냐면은 잠깐 등비급수 프랙탈 접어놓고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을 보겠습니다. 자, 여긴 난이도가 쉬워서 좀 짧게 5분 정도만 얘기하고 맞춰볼게요. 자, 먼저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를 기억하시나요? 자,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x, y를 이제 바꿔주신 다음에 로그를 써서 정리해 주시면은 얘네 둘은 이제 역함수 관계에 있죠.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실 a가 양수일 때만 정의가 됩니다. 선생님 근데 마이너스도 거듭제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마이너스에서는 정의되지 않는 거죠? 지수의 확정을 보시면은 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지수를 내가 3분의 1 같은 유리수를 쓸 수 있냐? 자, 이거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식입니다. 왜요? 3분의 1 할 수 있죠. 마이너스인데 3분의 1 괜찮지 않나? 자, 기억하세요. 심지어는 여기 있는 요 숫자가 그 정수로 결국에 정리가 된다 할지라도 밑이 음수면 절대로 여기 분수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분수폼이 나오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되냐면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요거 이제 이거하고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선생님 이것도 틀린 건가요? 자, 요거는 맞아요. 이렇게 제곱 근호 표현은 어떻게 되더라도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수의 유리수의 확장, 유리수의 확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별 3개. 유리수의 확장에서는 밑이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난질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3분의 1은 6분의 2승이랑 똑같잖아요. 6분의 2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지수법칙에 의해서 2승을 먼저 할게요. 4의 6분의 1승이죠. 자, 이거는 양수가 됐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도 양수로는 안 보였던 녀석이죠. 저런 식으로 수체계가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저런 거 자체가 아예 분모가 0이 되는 걸 금기시하는 것처럼 예, 같은 성격의 이유로 이제 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제 음수일 때는 만약에 저 지수를 그 유리수가 아니라 딱 정수까지만 쓸 거라면 밑이 그 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런 규칙이 지수의 확장에서 이제 우리 수학원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여기다가 아니,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여기다가 0이 와도 괜찮고 마이너스가 와도 괜찮고 플러스가 와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지수를 만약에 내가 정수까지 확장하고 싶다. 마이너스 거듭 제곱을 하고 싶다. 여기가 절대로 0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어, 양수, 음수, 0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지수가 정수가 되고 싶다. 아니, 요거 자세히 얘기하면 지금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어, 정수, 그다음에 유리수, 수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되죠. 자연수. 자, 지수를 자연수까지만 쓰고 싶다. 그럼 밑이 제한이 없어요. 지수로 정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0은 안 되겠네. 밑으로. 0 금지. 자, 0하고 마이너스 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승하면은 분모로 0이 가면 안 되니까. 저기 수학 1에 나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경우에서 이제 A 값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A 값이 0하고 1 사이인지 A 값이 1보다 큰 건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죠. 1보다 크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계속 거듭 제곱이 반복되면 증가하는 특징이 있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원함수가 증가하면 역함수도 증가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래프가 요 녀석이 됐고 요 녀석이 됐죠. 자, 기억해야 될 반드시 지나는 점. 이거는 지수가 0승일 때, 지수가 0일 때. 이거는 진수가 1일 때.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근데 극한이에요. 그거 아래는 거의 설명 없이도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y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 요 그래프에서 s가 양의 무한대로 가요. y 어디로 가죠? 네, 양의 무한대. 그런 거 물어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어디로 가죠? 네, 정근선이 0으로 가까워지죠? 네, 그럼 그런 게 이제 지수 로감수의 극한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좀 프랙탈에 힘을 실었고요.